내일이면 2019년 기해년 음력설 구정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 이 방송을 보시던 안 보시던 모든 분들께서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6번째 리포트 올라갑니다. 5번째는 제가 종목 분석을 하지 않고 제가 어떻게 주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종목 분석으로 치면 5번째죠. 자, 6번째는 한미반도체. 최근 많이 그 반도체주가 이슈가 되고 있어서 PSK에 이어서 2번째 한미반도체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분석하기 전에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했던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균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24일 지났고 2월 1일 지난주 금요일 기준 가격 11.7%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가 기준으로는 15.6%, 최저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5% 이상입니다. 한미반도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사항 곽동신, 위치 인천광역시,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총 13개국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이게 지금 지사가 있다라는, 지사나 지점이 23개국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판매 거점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80년에 한미금융으로 처음에 설립이 되었고요. 1998년에 비전 플레이스먼트 2000이 개발되었습니다. 현재 주력 장비죠. 2002년 한미 반도체로 사명을 변경했고 2005년에 코스피 상장, 2018년에 신규 클린룸을 오픈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클린룸을 오픈하면 당연히 이 생산 캐파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기업 방침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주요 비상장 계열사 현황.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총 7개사의 법인 출자를 해 있는 상태고요. 이 계열사들 중에 상장한 계열사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미타이완 100%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반도체 제조 장비를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노모터스 49% 지분율, 국내 BMW 차량 공식 딜러죠. 그리고 한미네트워크스 49% 지분율, 부동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주식수. 최초에 2,500만 주, 약 2,500만 주를 발행을 했다가 그 2017년에 액면 분할을 하게 됩니다. 500원에서 200원으로. 그러면서부터 이 액면 분할된 만큼 주식이 늘어났죠. 6,300만 주로. 그리고 나서 올해 아니죠. 작년 7월에 약 그 기취득 자기 주식 이익 소각을 위해서 630만 주 소각을 하고 나서 최종 남은 주식이 5,700만 주고요. 현재 최대 주주가 3,500만 주 정도 가지고 있고 현재 유통되는 주식이 한 2,200만 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 한 38%, 39% 정도 되네요. 예, 이 정도입니다. 한미반도체의 주요 매출량 세 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개요에서 말씀드렸던 비전 플레이스먼트, 그 다음에 3D TSV, 듀얼 스태킹 TC 본딩 장비, 마지막으로 기타 장비,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후공정의 비전 플레이스먼트. 후공정과 전공정에 관련해서는 제가 PSK를 설명을 드릴 때 잠깐 설명을 드렸었지만 전공정은 웨이퍼의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후공정이라고 하면 웨이퍼로 칩을 만들기 위해서 검사하고 자르고 하는 패키징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후공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후공정의 비전 플레이스먼트는 불량 패키징 제품을 색출하는 장비로 2004년부터 세계 1위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D TSV 듀얼 스태킹 TC 본딩 장비는 두 개의 본딩 헤드로 생산성을 2배로 상승시킨 실리콘관 통정극 장비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요 매출 요인으로 인한 그 강점이 무엇이냐? 제가 역시 PSK의 설명을 드릴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반도체 업체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는 이 턴키 방식, 설계부터 제작까지 모두 하는 업체, 그 다음에 설계만 하는 업체, 마지막으로 설계된 도면을 가지고 제작만 하는 업체. 근데
여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설계로부터 제작해서 테스트까지 완료하는 그런 턴키의 올인원이죠. 올인원의 자체 기술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타 반도체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여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거의 7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 입지 자체가 상당히 넓게 확보가 돼 있죠. 그리고 역시 주 매출처 역시 그 외주 반도체 세계 최대 외주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 업체인 대만의 ASE라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신규 클린룸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150대에서 300대까지 이 테스팅이 가능한 캐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업황과 주요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버용 D램 단가의 하락. 현재 30% 이상 하락을 한 상황이고 공급량 조절로 향후에 상향이 될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네요. 두 번째 말씀드리는 이 굴제 3대 반도체 기업 공급량 조정으로 하반기부터 안정화. 이게 첫 번째 했던 이야기랑 동일한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아주 반도체 업체들이 난립해서 서로 막 경쟁이 치열한 게 아니고 몇 개 굴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스스로 공급량을 조정을 해서 가격의 안정화를 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 반도체 굴기의 중심 후젠진화, IDM 포기, 파운드리 사선언. 이 반도체 굴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없던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막 개발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치고 나가서 어떻게든 점유를 해보겠다라는,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체 보급률 같은 경우에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70%까지 하겠다라고 하면서 얘네들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을 했죠. 근데 그 중심에 있던 중국의 3대 반도체사 중에 하나인 후젠진화가 이 IDM 설계를 포기하고 이 제작만 하는, 설계를 가져와서 제작만 하는 파운드리사로만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지들이 알아서 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게 아니고,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요즘 그 무역 분쟁이 심하죠. 그랬더니 지적 재산권 제재가 들어갔죠. 중국에서 지금 이 후젠진화 밑에서 제작하고 있는 데가 마이크론의 하청사인 대만의 UMC인데, 이 UMC에서 이 이야기로 해서 공급을 중단을 해버렸죠. 이 지적 재산권 문제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파운드리사로 선언이 된 겁니다. 결국에는 이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설계까지 하는 업체로서는 상당히 이게 좋은 뉴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HM 양산의 본격화로 TC 본딩 장비의 수요 대폭 확대. 아까 제가 그 듀얼 스태킹 TC 본딩 장비가 매출이 상당히 오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HBM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기존에 그 DDR 메모리를 대체하고 이거보다 이제 고대역폭의 메모리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제한된 그 방식인데, 이 HBM 위에 HMC라는 또 한 단계 더 높은 단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HMC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구현이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은 그 HBM 이 방식이 상당히 이 메리트가 강한 이 제조 방식으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년도에는 이 TC 본딩 장비가 올해는 약 한 매출이 500억 정도 이제 나와서 한 2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내년에는 거의 후공정의 이 비전 플레이스먼트, 원래 한미반도체에서 있던 주 장비죠. 이 장비만큼의 매출까지 오를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율 증가율 감소, 수출 증가율 감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수출 전체 금액의 20%가 반도체 수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대부분이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뭐 디램의 단가가 하락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업황이 어떨 거다라는 아주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나오면서부터 이 반도체 수출 자체가 많이 증가율이 감소했죠. 하지만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증가하다가 하락한 것이 아니고 증가율 자체가 감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데 증가율 자체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증가율 자체가 감소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 시장 상황을 주시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전기차,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이 미래 전략의 수요 확대, 이거는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향후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 거의 뭐 세상의 상당 부분을 지배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 중심에는 이 IT의 중심에 여기 반도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 이거는 그 향후에 아주 장기로 봤을 때는 좋은 회사가 아닐까. 물론 이제 한미 반도체가 계속 지속적인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고 이런 현재 이런 점유율도 유지를 하게 되면 이 한미 반도체도 뭐 굴지 회사가 되지 말란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 디램의 사이클에 대해서 제가 좀 그 다른데 자료에서 좀 발췌를 해온 겁니다. 제가 그 업황과 주요 이슈를 말씀을 드릴 때 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막 이렇게 섞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이죠. 작년 그 2분기 이후서부터 반도체 업황이 막 너무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각종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또 최근에는 어떤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찾아보다가 제가 리포트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거를 하나 제가 담아와서 좀 보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지금 80년대부터 현재까지 작년까지 작년 말까지 총 8번의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각 사이클마다 이렇게 그 오목하게 파도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보이시죠? 근데 19년서부터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지 않느냐라는 그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사이클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상승 요건이 있고 하락 요건들이 있죠. 여기 보시면 뭐 오일 쇼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3차 사이클에는 뭐 걸프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좋은 내용으로는 새로운 어떤 뭐 네 번째 사이클에 웨이퍼가 새로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도 또 새로운 웨이퍼가 개발이 되고 또 모르죠. 이제 세 번째, 아홉 번째 사이클에 또 무슨 400mm 웨이퍼가 다시 개발이 될지 어떨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다른 사이클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이게 반드시 그냥 이제 하락으로 가는 기조가 아니고 또 다른 상승의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최근 너무 안 좋은 뉴스에 반한 또 다른 리포트를 하나 첨부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재무 현황입니다. 역시 그 증감률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매출액 같은 경우는 지금 41% 늘어났고 16년에 17년에 18%, 그 다음에 18년도 3분기 기준으로 한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예상을 한 거죠. 20.4% 증감이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도 보시면 제가 저번에 그 저번 자료까지는 이 영업이익에 대한 여기를 이 증감률로 해가지고 이익 금액이 얼마 상승했는지를 제가 썼었는데 그거보다는 매출액 대비 얼마 상승하고 있는지 결국에 뭐냐면 이 회사의 이익률 자체가 상승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그 식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는 23.2%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었는데 17년도에는 26.2%, 18년도에는 28.5%. 결국에는 원가율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원가율이 좋아서 회사로 이익이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당기 수익률도 역시 18.9%, 그 다음에 4.8%, 24.8%. 27년도에 떨어진 이유는 정확하게는 잘 제가 모르겠지만 17년도에 어쨌든 18년도에 제가 클린룸이 오픈이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때부터 좀 돈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 돈이 들어갔다고 당기 순이익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굳이 제가 예상을 해보면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은 보시면 26.7%, 그 다음에 91.7%, 엄청나게 늘었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늘었다는 얘기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무조건적인 그 회사가 좋아져서 늘었다라기보다 그냥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18년도에는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그 다음에 시총 대비 영업이익률, 시총 대비 당기순이익률 역시 증감을 보면 2.5% 늘고 소폭 줄었다가 다시 늘고 있죠. 그 다음에 역시 시총 대비 당기순이익률은 이것도 1%좀 늘었다가 소폭 하락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11% 늘게 됩니다. 역시 보시면 시가총액하고 이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의 금액을 보면 전부 다 10%가 넘어가는 금액들이죠. 이게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뭐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 금융 자체가 어떤 단가가 소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금융거래로 인해서 이게 수익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수익률 자체가 상당히 높은데 이 제조사 같은 경우는 20%가 넘는다라는 거는 상당히 큰 그러니까 원가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그 보조 재무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보조 재무지표가 지금 흐름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PER이 이렇게 작년에 제가 점점 하락하는 게 좋다라고 그랬죠. PER이나 PBR은 점점 하락하는 것이 좋고 BPS는 주가에 대비하여 상승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PER이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작년도에 이 시가총액 그러니까 뭐냐면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에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이 PR이 이렇게 오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뭐냐면 PR이 이렇다 보니까 여기는 투자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 저평가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하지만 시가총액은 엄청나게 떨어졌고 1년 사이에 그 대신 매출과 영업이익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은 또 늘어났죠. 뭐 그런 거를 보시면 결국에 지금 이 PER도 PBR도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 요거에 대한 현황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세계 1위의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와 함께 더불어 듀얼 TC 본딩 장비의 매출 성장에 힘입어 19년도에도 매출 상향이 예상된다. 아까 그 TC 본딩 장비가 비전 플레이스먼트와 매출이 거의 동일할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안정적인 이익률 확보로 매출 성장세와 함께 이익 금액 증가가 예상된다. 단순히 이익 금액이 증가한 것이 아니고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거죠. 당기순이익률이 증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전에 1,000원을 벌었을 때 200원을 버는 게 아니고 이제 1,000원을 버는데 230원을 번다는 얘기죠. 240원을 벌고 300원을 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 지표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그냥 성장 흐름세를 확인하면 될 것 같고 18년도에 보시면 유보 비율은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안 드렸는데 18년도에 그 유보 비율이 살짝 그 내려앉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신규 클린룸이 그 오픈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유보 비율은 조절을 하는 것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캐파를 2배 가까이 키웠으니까 150대에서 300대까지 키운 캐파로 보면 견조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차트 현황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주봉 기준이고요. 14년도 말까지는 보시면 주가가 계속 올랐죠. 그러고 있다가 15년도에 전년 대비 한 70% 매출이 나오면서 강한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후 17년도 2월에 SK 하이닉스와 공동 개발한 TC 본딩 장비가 첫 납품을 시작하면서 매출이 나왔고 이와 함께 매출도 상승하면서 이 주가도 강한 상승세가 나왔었네요. 이후에 18년도 반도체 성장에 대한 불안한 시각, 미디어에서도 마찬가지고 리포트, 각종 뉴스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지수도 상당 강하게 하락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강한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2, 3일 사이에 제가 이 자료를 만드는 도중에 좀 한 10%대 이 상승이 나왔었죠. 저번 한 2, 3일 사이에요. 뭐 최근에 한 10%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는 여전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게 저의 판단이고,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분분합니다. 하반기서부터 다시 안정세를 찾을 것이다, 아니면은 여전히 모호하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보고서를 쭉 보면서 보고서를 쭉 만들면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는 긍정적인 시각에 한 표를 던집니다. 이렇게 또 6번째 리포트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추천은 동영상 제작의 원동력입니다. 저의 재미를 놓지 않게, 이 삶의 활력소를 놓지 않게 구독과 추천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